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26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넥슨 게임즈가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오늘까지 거의 20%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슨 게임즈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히트2라는 게임이 일단은 출시가 됐습니다. 보통 신작이 출시가 되게 되면은 신작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트2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으로 일단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일단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금 논란. 예전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리니지에서 과금 논란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경험치가 있는데, 넥슨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란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게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좀 악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지금 어제 특징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히트2가 NC소프트의 리니지 게임과 과금 구조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비슷하고, 그래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건 상당히 좀 공감이 돼요. 예전에 펄어비스인가요? 펄어비스에서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었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최근에 NC소프트의 리니지2라든지 이런 게임들과 그래픽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물론 리니지 같은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 주된 고객층은 30대, 40대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도깨비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20대라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타겟층이 좀 다르다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펄어비스의 도깨비의 트레일러 영상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의 리니지란지 히트2 같은 경우에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구리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떨어진다 볼 수 있을까요? 나쁘진 않지만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가절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과금 구조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라는 건 우리가 속담을 빌려보게 되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취지로 일단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출시하자마자 이런 문제들이 돌출이 되게 되면서 아마 조금은 투심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투심이 약해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일단 애플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히트2가 어쨌든 지금 앱마켓 인기 순위 1위입니다.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 아직까지 1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위 형성이 되는데, 인기 순위에 1위에 올라가 있고 상위에 랭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선반영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히트2 출시된 기대감들은 이 부분에서 충분히 좀 100% 반영됐다라고 힘들겠지만 적어도 한 70% 이상은 지금 7월달 구간에서 반영이 되어 왔던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23,000부분까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출시가 됐지만은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일단 주가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과금 구조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출시 기대감 선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상승과 하락의 출발 말씀드리죠. 상승의 출발은 골든크로스, 하락의 출발은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발생되게 되면서 장대 연봉이 나오고 거기다 거래량까지 실려주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파는 게 맞다. 정말 다행히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21,000원 부분까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추세는 꺾여버렸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된다라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땐 적어도 파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부분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또 지평선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또 한 가지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게 원래 골든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21선을 지지받고 5일선을 올라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5일선 바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 5일선과 21선 이평선의 이격도가 줄어들게 되면, 줄어드는 그 상황이 전개가 되면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거의 한 이건 90% 정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1선 지지받고 5전을 갔다라면은 21선 지지력을 좀 더 확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이 날짜를 보게 되면 8월 16일 전이죠. 21선 지지하는 흐름이 났지만 이거를 지지받았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전고점 돌파가 일시적으로 나왔다라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지받았다라고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기엔 정말 힘든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팔자리를 어찌 보면 줬다라는 거, 뭐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차적으로 이제 여기서 지지받게 되면서 여기서 1차 빠져나갈 자리 줬던 거고,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여기서 2차로 또 빠져나갈 자리를 줬다라는 거. 어쨌든 뭐 탈출구는 계속 줬는데 빠져나가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타깝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어떤 연후든지 간에 추세가 급격하게 꺾이는 것들은 일단은 이 소나기는 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한번 오늘도 상기 한번 해보게 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